낭만주의 영시 6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요, 18세기 미국 시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사실 18세기의 시인들을 공부하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도가 매우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는 미국이 국가를 설립하는, 건립하는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굉장히 중심축이 되면서 많은 폴리티컬 팜플렛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퓨리탄이 가장 중요한 그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문학을 어쩌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냐면요. 우리가 왕정 복구 전에 바로 크로멜 정권이 들어왔었잖아요. 영국에서는 크로멜 정권이 들어왔을 때 사실상 셰익스피어와 엘리자베스 시대 때에 그렇게 많았던 극장문이 다 폐쇄를 어, 당하는 거죠. 즉 문학 작품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크로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현상이 사실은 미국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같은 퓨리탄이라는 그런 굉장히 그 퓨어란 단어가 느껴지듯이 아주 청교도인들의 어떤 아주 좋은 의미로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향유해야 할 그 문화의 그런 것보다 미국이란 나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빴고요. 또 그 나라를 건국하는 그 건국 이념과 함께 국민들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집결해야 되는 어떤 민족주의적 어떤 가치관을 두어야 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미국의 특징상으로도 문학 작품이 18세기에 그렇게 성행하지 못했다라는 걸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8세기 아무것도 없었냐? 아닙니다. 18세기에 있었던 문학 작품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미국 하면은 이러한 작품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첫 번째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류는 바로 Founding Fathers입니다. 즉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물론 토마스 페인도 있지만 토마스 페인은 조금 넘어가고요. 저랑 벤자민 플랭클린하고 토마스 제퍼슨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의 아버지고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철학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소퍼즈였고요. 이들이 주로 썼던 형태는 바로 폴리티컬 팜플릿 형태였습니다. 그들은요, Led the Revolution of 1775, 1783.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는 시점에 그 레볼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d wrote the Constitution of 1789. 즉 뭐냐면은 헌법을 썼던 그런 인물들로 보시고 이게 문학사적으로 그래도 많이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 admire the age of reason or enlightenment입니다. 여러분 18세기는 age of reason이라고 영국하고 똑같죠. 사실상 굉장히 영국인들이 와서 지금 미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영국의 어떤 시대적 흐름하고 굉장히 같이 가고 있다는 거는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리전을 갖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헌법도 만들어야 되고 국민 정서들을 이 나라를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글이나 팜플렛이나 연설로서 응집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에 그 풍조와 아주 잘 떨어져서 잘 활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hare the enlightenment belief that human intelligence 또는 human intelligence를 reason이라 하는데 이게
뭐죠? 자연과 사람 이런 것 둘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인물들, 당시에 주된 인물들이 다 퓨리탄이다 보니까 The Puritans saw man as a sinful failure. 즉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를 갖고 있는 실패자로서 구원은 하나님 하신다. 이러고 믿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심플이란 느낌이 들고 그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시나 소설이나 즉 걸러지지 않고 그냥 날 것의 어떤 드라마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마적인 것으로 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hey wanted to create a happy society based on justice and freedom.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reason을 바탕으로 해서 말 그대로 당시에 국가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글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 나왔습니다. The father of the Yankee. The Enlightenment Spirit in America. 예. 미국에 있어서의 어떤 계몽의 정신, 계몽 정신의 어떤 기초를 또는 기반을 마련한 그런 존재이죠. 아버지 존재인 거죠. 자, at its best and most optimistic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가장 그 낙관적, 왜냐 이미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온 선택받은 족속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평이한 문장. 왜? 이거는 설득력 있게 리즌이 들어가서 그 국민들을 읽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한 문체여야 됩니다. 그 다음 anti literary. 예, 문학적인 거 같은 건 넣으면 안 되고요. No liking for poetry 나왔잖아요. 시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writing 글 쓰는 거. 글이라는 것은 should have a practical purpose. 실질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건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o Good Paper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자, Full of Moral Advice. 예, 도덕적인 충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Praising Honesty and Attacking Drunkenness입니다. 즉 정직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요. 반면에 술 취한 이런 모습, 퓨리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공격하고 거기에서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인 Poor Richard's Almanac 나옵니다. Practical Literatur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잘 보세요. Poor Richard Almanac이라는 게 작품이 좀 유명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금언이라 해야 되죠. 격언이 거의 이 작품 속에 많이 나옵니다. Lost time is never found again. 즉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자, sluggard and waste not life. In the grave will be sleeping enough. 자, sluggard라는 것은 게으름뱅이 같은 거죠. 게으름뱅이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맨날 그러니까 이 게으름뱅이는 이제 잠만이 자는 게으름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무덤 속에서 뭐야 충분히 잘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God helps them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퓨리탄입니다. 영미문학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기본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 신은 돕습니다. 어떤 누구를 돕습니까? 자기 자신을 돕는 사람을 돕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heaven helps라 표현하지만 어쨌거나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즉 기독교상에 말하는 하나님이 뭘 돕는다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뭐 좀 이거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벤자민 플랑클린이라는 그 시대에 건국의 아버지가 이런 글을 썼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에도 가장 많이 실용적인 글, 심지어 이런 포어 리처즈 알마닉이라는 이 작품가처럼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이 특히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문학적 기반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미국이 처음 뭐라 그러나요? 건국됐을 때 가장 많이 작품으로 인정받았던 거, 인기가 많고 전 국민들이 읽었던 게 바로 이런 자기계발서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영국 편을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베어울프부터 시작해서 그 캔터베리 테일즈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 같은 시 같은 것들이 지금 아예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Wonders of Nature in America 있습니다. 뭐 경이로움 같은 거죠. 미국이라는 땅에 갔을 때 영국과는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정말 그 광활한 면적의 나라였고 또 숲이 엄청 우거져 있었고 그런 거에 어떤 경이로움 그리고 토네이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나라도 미국 거의 미국이지 않나요? 자, 그 나라의 가장 또 재밌는 미국의 또 유명한 혹스테일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 이게 미국적 유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 표현을 톨테일이라고 미국적 유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는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멋졌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래가 나야가라 폭포를 뛰어 올라가지고 그 위까지 올라갔더래.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기발하면서도 없으면서 유머 가득 차면서 그러니까 미국식 유머가 바로 헉스테일이라 해서 기반을 두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우리가 시선을 끌게 하잖아요. 딱딱한 글, 재미없는 글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이 혹스테일이 바로 미국 독립을 위해서 쓴 글에 강력한 어떤 장치가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학적 장치로서 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너무나도 활용을 잘했던 문학적 디바이스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누가 있냐면은 토마스 페인이 있는데 너무 이 사람은 작품이라기보다도 하나 좀 적어볼까요? 토마스 페인이라는 이 거의 철학가고 글이 또 무겁다 보니까 좀 우리가 문학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안 반면에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 뭐 초대 왕도 됐나요? 초대 왕 죄송합니다. 대통령도 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분의 어떤 글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Chief Autho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입니다. 독립선언문을 쓴 주요 작가라는 거. Free from emotional appeals. 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감정적인 어떤 느낌의 글에서는 안 쓰는 거죠. 자, clear and logical statement of why America wanted its independence입니다. 자, 왜 그 미국인들이 그 독립을 원하는가에 대한 아주 명확하면서 명징 있게 또는 아주 논리적인 글을 썼다라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에 시인 없었나? 아니에요. 시인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17세기에 시인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작가로서 그
뭐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전 17세기 작가들은 퓨리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작가와 앤 브래드스트리트라는 작가와 에드워드 테일러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모두 다 퓨리탄이라는 거죠. 굉장히 종교적이고 뭐라 그러죠? 뭐 종교적인 시가 따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음속에 그 느낌 같은 거를 우리가 낭만주의 시처럼 뭔가 막 뛰고 막 펄떡펄떡 뛰는 가슴을 표현하진 않으니까 사실 그렇게 다이나믹한 그 시를 썼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 중에 가장 미국 시에서 가장 유명한 the best poet of his time 그가 살았던 그 시절의 최고의 작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누구냐면은 필립 프레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뭐 유명한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Early points 들어갑니다. The cause of American independence with strong patriotic feeling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국심, 강한 애국적 마음으로서 미국의 독립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political 하면서 practical purpose로 썼다라는 거. 자, 그 다음 Pictures of Columbus라는 작품 속에는 gloomy description of nature. 예, 뭔가 좀 우울한 듯하면서도 슬픈 묘사를 자연의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With sharp attacks on British tyranny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독립했잖아요. 영국의 어떤 독재에 의해서 독재에 반항하는 공격하는 그런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American Patriots Killed in Battle 미국 그 애국자가 결국 전장에서 죽어가는 거를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 속에 자, None grieved in such a cause to die. 슬픔이 없다, 슬프지 않다. 이러한 명분으로 죽는다는 건 슬프지 않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later poem 들어갑니다. 자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자연에 대한 시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작가가 하나 있었고요. 드라마고 또 나블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나블즈는 그래도 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그 안에다가 외설스러운 시 같은 건 좀 쓰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드라마 소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가 오죽하면은 햄릿 같은 경우는 오늘날 막장보다 더한 막장이라고 했잖아요. 피가 낭자하면서 심지어 그 덴마크 궁에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 피바다로 끝나는 게 바로 햄릿극이에요. 즉 그래서 이러한 자극적이고 막장이고 이러한 장르일 수 있는 드라마랑 너블즈는 거의 그 당시에 성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religious education among the Indians. 드라마는 이런 목표로 썼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교화의 목적이었습니다. 인디안들한테요. 자, 특히 처음에는 초창기 누가 많이 했냐면은 French and Spanish Catholic priest에 가지고 즉 그쪽 뭐 목사라 해야 되겠죠. 프랑스, 스페인 카톨릭 목사에 의해 가지고 드라마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theater라는 거는 아마 극장이죠. 당연히 이 드라마를 공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어떻게 정리 내린지 보세요. Was a invention of the devil이랍니다. 악마가 만들어낸 악마의 창조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theater하고 드라마를 아주
즉 악마적인 거를 취급을 해버린다는 게 너무 특이하죠. 자, bad for the morals of the people. 예. 그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에 있어서 너무 나쁘더라 하면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New England Puritans입니다. And some other Protestant groups입니다. 굳이 뭐 퓨리탄 아니어도 다 프로테스탄트 그룹스, 즉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다 드라마는 나쁘다. 극장은 그 극장이란 공간은 악마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정도로 드라마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있었죠.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했잖아요. 뭐 아기 예수 탄생,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은 했죠. 왜? 인디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교화하기 위해서. 자, 나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The first popular literature of the newly independent United States. 처음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으로 유명한 인기 있는 그 리터러처가 됐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소설 파트를 문학사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조금 언급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18세기에 소설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서사시가 바로 내러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서사시에서 이미 스토리텔링이 다 되면서 시가 나오고요. 또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물론 시 형태, 시극의 형태지만 햄릿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라마잖아요. 소설 아니어도 충분히 그 시대에 독자들이라든가 보는 사람들이 향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장르는 일단 책이 있어야 되고 글을 써야 되고 이 글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독자가 돼야지 이 소설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 서사시 베올프는 서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고 또 노래 부르는 거로 내려오는 거고 드라마는 그냥 아무 글을 몰라도 가서 막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설이란 장르는 반드시 인쇄해야 되고 인쇄된 글을 누가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설의 발생과 함께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18세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미국 편에 왔을 때 미국 편에서 우리는 지금 18세기에 들어온 거죠. 그 시대에 나온 거니까 어쩌면 이게 first popular literature of the newly independent United States가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막 들어오는 문학 장르로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소설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영미 소설의 시작점은 어디냐 했을 때 파멜라냐 로빈슨 크루소냐라고 두 가지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멜라 하는 경우도 있고 로빈슨 크루소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경우는 시대적으로 조금 더 빠릅니다. 로빈슨 크루소를 근데 우리가 안 알아주는 어떤 비평가라든가 어떤 학자는 파멜라에다 손을 드는 이유는 바로 로빈슨 크루소는 소설의 기본형은 뭐냐면은 픽션이어야 됩니다. 가상의 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로빈슨 크루소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쓴 거랍니다. 다니엘 디포가 신문에 실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섬에 가서 무인도에 가서 살아가지고 나온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픽션이 아니다. 그거는 난픽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설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처슨이라는 사람이 파멜라라는 작품을 최초의 소설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블즈라는 소설이란 장르도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해두면 너무너무 좋죠. 아시겠죠? 그냥 소설인가 보다가 아니라 그 역사적인 그 배경하에서 소설의 어떤 발생과 또 발달. 그래서 우리는 이때 19세기에 오면서 여러분 제인 오스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또 남자 작가 있잖아요.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데이비드 커퍼필드를 썼던 그 마크 트웨인이 아니고 이런 작가들 미국 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또 소설이 막 발전을 하게 되는 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에서는 굉장히 리얼리즘 소설이 아주 꽃을 피우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Before the Revolution. 자, 혁명 전, 즉 독립 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Dangerous form of literature by the American Puritans. 예, 무조건 이건 위험한 문학 형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뭐 immoral ideas into the head of young people. 젊은 아이들한테, 젊은 사람들 머리에다 뭘 심어버리는 겁니까? 부도덕 같은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드라마나 나블들은 굉장히 퓨리탄 보기에는 똑같아요. 데블, 즉 악마의 장르다, 문학 장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in the early days of the independence, 예, 이제 독립 후에는 useful purpose, 아주 또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을 한데 뭉칠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됩니다. Realistic details to describe the reality of American life. 그 다음 그러면서 동시에 moralistic advice and religious sentiment가 되는 거죠. 도덕적인 충고도 해줄 수 있고 종교적인 어떤 감성을 넣을 수 있게끔 소설이 그런 소설이 발전하게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도 미국 쪽은 여전히 보수적인 게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보는 내용에서는 와, 뭐 저럴 수가 있냐 하지만 그거는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영화 같은 거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 영화를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삶들이 영화 속에서 한국인의 삶의 대표인 양 나오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살진 않는 경우 많은 것처럼 미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인 게 바로 여기에 퓨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문학사를 공부하면서도 철저하게 느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특징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